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7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유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소유신고 1번 동력비행장치 3번 초소형 자이로프라인 초소형 헬리콥터. 이 게르시 무인비행장치 같은 경우에는 답은 일단 2번이 되겠는데, 게르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상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일정 고도 이상을 언제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게르시 무인비행장치인데, 얘는 어떤 소유신고하고 이제 관계가 없죠. 멀티콥터 착륙 지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멀티콥터가 어디 착륙해야 되나. 4번에 보시게 되면 평편하면서 경사진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착륙이라든지 이럴 때는 만약에 경사지고 또는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착륙할 때 뭐 이륙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양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기체가 이제 엎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평편하면서 경사진 곳. 이거는 지금 경사진 곳. 이 답이 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평편한 것, 제가 뒤에는 잘못 읽었네요. 그래서 경사진 곳. 4번이 여기 답이 되겠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1번 고압선이 없고 평평한 지역. 이건 맞고, 평평한 해안 지역. 바람에 날아가는 물체가 없는 평평한 지역. 1, 2, 3번은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기체 이착륙할 때 잘 알아두시고. 자, 3번에 노탐 유효기간 3개월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조종기 관리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조종기 관리법이요. 그래서 1번 조종기 점검은 비행 전 시행한다. 맞는 얘기죠. 조종기는 22도 혹은 28도 상온에서 보관한다. 그 다음에 조종기는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한다.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조종기 장기 배터리 보관 시 배터리 커넥터를 분리해 놔야 되겠죠. 배터리 어떤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커넥터라든지 이런 거는 분리를 해 놓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중 항공 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 관제사, 부조종사, 무인항공기 운항 관련 업무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다. 모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모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 모터 하면 일단 BLDC 모터하고 이제 DC 모터, 그러니까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 모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 이제 브러쉬 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값도 비싸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펙 좋고 또 대형 드론에는 전부 다 이제 BLDC 모터를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상기해 두시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보였듯이 BLDC 같은 경우에는 항상 ESC 변속기가 필수적으로 장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있는 모터이다. 브러쉬가 없는 거죠. 브러쉬 리스가 BL이 브러쉬 리스가 브러쉬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DC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게 맞죠. 2번. 브러쉬 리스 모터는 변속기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 DC 모터는 BLDC보다 수명이 길다, 얘가 짧죠. 그렇죠? 그래서 BLDC, 브러쉬 리스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 모터하고 브러쉬 모터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에 다음 중 벡터량이 아닌 것은 벡터.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벡터하고 스칼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벡터 같은 경우는 일단 힘이나 속도 등과 같이 힘이나 속도 또는 크기와 방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양이 벡터가 되겠죠. 크기와 방향을 같이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크기하고 방향. 그래서 이걸 벡터라고 하고,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밖에 같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력도 크기와 방향, 속도 마찬가지, 가속도 마찬가지. 이 질량은 포함이 안 되겠죠. 방향이 없잖아요. 이 질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섭씨 0도는 화씨 몇 도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섭씨 이제 섭씨 같은 경우, 섭씨도 마찬가지고 화씨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이 끓는 점과 어느 점에 이 구분을 이제 섭씨 같은 경우에는 100등분으로 해서 100개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한 눈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섭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는 점을 0도로 받고 끓는 점을 100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는 점을 32도, 끓는 점을 212. 그래서 섭씨 0도는 화씨 32F, 도가 아니라 F. 그렇죠? F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끓는 점이 되겠고. 그래서 섭씨는 100개로 끓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은 100도, 어는 점은 0도. 화씨 같은 경우에는 어는 점을 32F, 그 다음에 끓는 점을 212F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기상 보고 상태 플러스 RA FG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상 보고 상태에서 이건 이제 RA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인이 되겠죠. 레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가 표시가 되면은 이제 강함. 그다음에 표기가 없으면은 이제 중간이 되겠고 마이너스는 약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상 보고에서 F 그러니까 강한 B 플러스 RA니까 다시 할게요. 9번부터 자 9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기상보호 상태 플러스 RA FG. 일단 RA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레인이 되겠죠. FG 같은 경우에는 폭우, 안개. 이제 약자가 되면서 이렇게 보고 상태로 보고 이런 형태로 하죠. 그래서 이거 다시 자, 9번 다음 중 기상 보고 상태 플러스 RA, FG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이 RA는 레인을 의미하고 FG는 이제 포그, 안개를 나타내죠. 근데 여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강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약함을 나타내고 이제 표시가 없는 거는 이제 중간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강한 B, 그 다음에 FG, 강한 B 이후 안개가 내린다. FG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열이 식을 때까지 해당 부위는 점검하지 않는다. 전파 테스트를 한다. 기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수신기를 끈다. 비행 후 전파 테스트는 점검 사항이 아니죠. 자, 11번에 사행정 왕복 엔진의 행정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드론에서 왕복 엔진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행정 순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외워두시면 그래서 사행정 왕복 엔진의 행정 순서는 이제 흡입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한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로터, 날개, 피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피치는 우리가 날개가 한번 회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진하는 전방으로 진행하는 거리. 이거는 기하학적, 뭐 절대값은 아니라 그랬죠. 기하학적 피치라 한다. 그래서 2번에 보시게 되면 로터가 한번 회전할 때 전방으로 진행하는 이동 거리를 기하학적 피치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터 날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30, 80 이렇게 써 있는데 앞에 30은 날개 이제 크기 30인치가 한 바퀴 돌게 되면은 앞으로 80인치를 전진한다. 근데 여기 기하학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뭐냐면 절대값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상대풍이 불게 되면은 좀 더 덜 갈 수도 있고 뒤에서 이제 배면풍이라든지 이런 게 불게 되면은 앞으로 더 전진할 수도 있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 필요하지. 보통 이제 보면은 이 계류식이 많이 나와요. 이 계류식. 그래서 무인 비행 장치는 이제 신고가 필요 없는 거다. 베르누이 정의에 대한 바른 설명. 베르누이 하면 이제 동합, 정합, 일정하다. 그렇죠?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전 조종기 테스트로 적당한 것은 조종기 테스트로 적당한 거리. 기체와 30m 떨어져서 레인지 모드로 테스트한다. 기체가 30m. 이 적당한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16번. 무인 멀티콥터가 비행 가능한 지역은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 곳. 이런 건 뭐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죠. 17번. 비행 중 떨림 현상이 발견됐을 때 착륙 후 올바른 조치 상황을 모두 것이야. 떨림 현상. 비행 중에 이제 떨렸다. 이랬을 때는 일단은 뭐 RPM을 낮추고 비행한다. 프로펠러의 모터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모터. 그렇죠? 이 모터 아니면 이제 볼트 조임이에요. 잠인 상태를 확인한다. 조임새와 볼트의 잠인 상태를 확인한다. 뭐 기체가 이제 우리가 멀티콥터가 운행 중에 이제 뭐 떨린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모터라든지 또는 로터, 프로펠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파손될 확률이 이제 많은 거죠. 자,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번에 보시게 되면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힘은 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힘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양력, 중력, 추력, 항력. 1번이 되겠네요. 그죠? 회전익 비행 장치가 호버링, 여러분들 호버링 아시죠? 상태로부터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태. 그러니까 호버링 상태에서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태를 우리가 전이 성향이라고 그래요. 전이 성향.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자격 시험 응시 연령은 1, 2, 3종 초경량 비행장치 국가 자격 응시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항공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계류식. 이 계류식 이렇게 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무인 항공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류식은 지상의 이제 어느 부분에 비행체하고 연결을 시켜놔 가지고 일정 고도 이상을 비행을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날개골의 바등각이 증가하여 흐름에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면 양력과 항력의 변화는 바등각이 증가하여 흐름에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연상해 양력이 그때는 이제 감소되고 항력이 증가된다. 자, 조종자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점을 찾아내서 수정한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나머지 2, 3, 4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비행기에 고정 피치 로터를 장착하고 시험 운전 중 진동이 느껴졌어요. 다음 중 추정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진동, 로터 장착 볼트의 조임치가 일정하지 않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추정하기 쉬운 부분이 되겠죠. 2번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비행 계획 승인 신청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의 조종자의 비행 경력 포함되겠죠. 비행 경로 및 고도, 비행장의 종류 및 형식, 동승자 자격 소지 요거는 이제 필요 없겠죠. 동력 비행장치 연료 제외 무게는 어느 것인가요? 동력 비행장치 이 26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동력 비행장치하고 무인 동력 비행장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무게 제외, 연료 제외한 무게. 그래서 동력 비행장치는 사실은 이제 1인이 탑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115kg 이하가 돼요. 하지만 무인 동력 비행장치 같은 경우에는 150kg 이하가 돼요. 150kg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동력 비행장치 하면 무인 동력 비행장치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두셔가지고 동력 비행장치는 연료 제한 무게는 115 이하,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150 이하. 27번에 보시면 로터의 피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터의 1회전 시 진행하는 거리, 앞으로 진행하는 거리, 후진이 아닙니다. 28번 넘어가 볼게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역의 종류 중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은 어떤 공역인가? 주의 공역이죠. 그렇죠? 주의 공역. 뉴턴의 운동 법칙 중 토크 현상 관계에 있는 것은 토크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제 헬리콥터에서 큰 양력을 만드는 헬기 날개가 돌 때 기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작용, 반작용이 현재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뉴턴의 작용, 반작용. 항공법에 명시된 비행과 관련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한번 보시면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의 경우 이거는 사고에 속하겠죠.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차량이 주기장에 주기된 초경량 비행장치를 파손한 경우는 이거는 어떤 비행 중에 났던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피해자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 개념이 되기 때문에 또 비행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3번이 되겠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번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이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31번에 보시면 다음 중 무인 비행장치의 비상 램프 점등 시 조치로서 틀린 것은 비상 램프 점등이요. 1번에 보시게 되면 GPS 에러 경고 비행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즉시 비상 착륙을 실시한다. 에러 경고 비행 자세 모드로 이게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에러가 뜨게 되면은 즉시 착륙을 시켜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두 자체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 3,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RH 요거는 이제 Return to Home이라는 백홈 기능이 되겠죠. 자, 32번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고 조사를 위해 기체 현장을 보존해야 되겠고 인명 구호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항공철도 사고위원 조사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할 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사고 조사를 위해 조종자가 미리 손상된 기체를 살펴보고 이거 현장 보존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다음 중 우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우시정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1번 항공 기상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최단 시정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우시정을 사용하고 있다. 우시정이란 방향에 따라 보이는 시정이 다를 때 가장 큰 값으로부터 그 값이 차지하는 부분에 각도를 더해서 합친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상이 될 때의 가장 낮은 시정값을 말한다. 요 우시정에 대해서는 요렇게 요걸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공항 면적의 60% 이상에서 보이는 거리의 최저치. 이거는 답이 아니겠죠. 그렇죠? 4번이. 자, 그다음에 34번. 외부로부터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고 한다. 다음 중 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력, 양력, 중력 이건 다 포함이 되지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압축력. 그죠? 자, 35번 공기 흐름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방향으로 동등하게 작용하는 압력으로 옳은 것은 모든 방향 정압이 되겠죠. 그렇죠? 정압. 위, 아래, 좌우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 우리가 이 베르누이 정리에서 배웠었죠. 자, 3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6번으로) 가시게 되면 다음 항공 기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정은 대기의 혼탁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맞는 얘기죠. 자, 항공 기상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에 관계 있는 기상 상태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 기압은 대기의 압력을 의미하며 대기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기압이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의 양, 공기의 밀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틀린 답이 되겠죠. 틀린 지문이 되겠죠. 지표면에 대한 공기의 수평 방향 상대 운동을 바람이라고 한다. 그렇죠. 수평. 수직은 대류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수평 바람을 또 이제 이류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수직은 대류.
다음 중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기권은 고도 1100m 정도이다. 대기권. 우리가 이제 대기권 하면은 이제 맨 아래쪽 보통 이제 한 11km 1.1km가 1100m니까 1100m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11km까지 이제 보통 대류권이라고 하고 45km 성층권, 80km 중간권, 그래서 100km 그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제 열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기권에는 이제 우리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이 37번 다시 할게요. 37번 내가 좀 틀렸다 설명이. 37번 다시 할게요. 자, 37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기권은 고도 1100m 이거는 대기권은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1100m이다. 이거는 틀리게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대기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 대류권만 해도 보통 11km까지를 보통 대류권, 성층권은 대략 한 45km, 중간권 같은 경우는 80km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그 위에 열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km에서 그 아래부터 이제 100km 그 위상을 우리가 이제 열권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대기권은 1100m이다. 이렇게 하는 대기권은 일단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물론 이제 대류권이 우리 생활하고 이제 밀접한 이런 이제 권역이 되는 거죠. 자, 2번 고도계는 대기의 압력을 감지하여 지시한다. 이건 맞죠, 그렇죠? 대기에 대한 고도계는 대기의 압력을 감지하여 지시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에 뭐 헥토파스칼이라든지 밀리바 이게 순수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이건 HG 밀리미터 이런 거는 이제 기압을 나타내는 게 되고 1번이 해당 사항이 안 된다. 39번 무풍, 맑은 하늘, 상대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낮고 평평한 지형에서 주로 아침에 발생하는 안개는 어떤 안개인가? 그건 복사 안개가 되겠죠. 자, 마지막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을 불규칙하게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한 공기의 수평 이동 현상은 바람이 되겠죠. 그렇죠? 바람. 자, 오늘 시점 모의고사 7회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시점 모의고사 8회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녹화 중단이 왜 안 되냐? 왜? 끌려고 했어요? 아, 끌려고 하시나 보다. 아.